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도 상승 마감했는데 생각보다 장은 그렇게 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같은 그런 실망스러운 시장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가 약세였습니다. 건자재 쪽이 강했는데 전기전자 섹터가 약세로 돌아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장이 시작하자마자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를 했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이런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 변화가 있었던 소재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선거가 끝난 거고 하나는 코로나가 700명을 돌파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코로나 환자 수는 9시가 넘어야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나온 매도는 선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 올라간 주식이 건설주와 건축 자재 이거 외에는 거의 다 대부분 전멸이었거든요. 네, 자동차 쪽만 외국인이 매수를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조금 상승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전기전자를 비롯해가지고 반도체가 전부 다 오늘 약세였어요. 환율이 오른 것도 아니고 환율이 떨어졌고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0.9%까지 올랐고 대만도 0.6% 이상 시장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약세였습니다. 외국인이 처음부터 삼성전자를 매도를 한 건 아니고요. 매수를 처음에는 시작하다가 매도로 전환되고 나서 12시까지 기다렸죠. 기다리고 나서 12시부터 갑자기 실망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도가 지속됐는데 오늘 또 옵션 만기여가지고 2시 이후에 옵션 만기 영향으로 또 더 출렁거렸던 것 같네요. 네. 따로 악재는 없지만 시장이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은 FOMC 회의록 결과 공개로 인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뭔가 미국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대형 호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어제 JP모간 회장님이 다이먼 회장이죠. 그분이 고객들한테 편지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쓰는데 거기에 미국의 골디락스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3년까지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다. 물론 어제도 다른 그 운용사에서 주가가 고점이다. 지금부터 오르면 거품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고점이긴 한데 지금 거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난번에 나왔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도이체방크 얘기랑 비슷한 얘기들인데 오늘 JP 모간 회장의 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제 미국 시장의 상승은 이제부터 시작된다. 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아주 폭발적인 소비가 발생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나온 뉴스 중에 미국인들도 지금 비투를 많이 하고 있는데 49%가 증가했다고 금액이 8,140억 달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그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빚내서 지금 투자 많이 한다는 얘기죠. 미국인들은 지금 사실 빚내서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시장이 다시는 없을 거기 때문에 해서 자산을 좀 많이 늘릴 필요가 있겠죠.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당연히 조정하게 되겠죠.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인프라 부양책 통과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의견을 모아야 되고 그쪽 반발하고 있는 쪽에서 요구하는 그 법인세율이 25%거든요. 28% 얘기했다가 25%로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유동적이어야 되거든요. 한 가지를 고집할 게 아니고 유동적이어야 된다. 그러면 또 시장에 호재가 되겠죠. 네. 미국 시장은 지금 분위기도 좋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따로 호재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올 그 반도체 회의, 예, 그게 이제 그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때는 어떤 뉴스가 나올까, 그걸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때 나오는 뉴스들이. 과거에 미국이 그 중동을 이렇게 점거를 하고 있었죠. 예, 이라크 전쟁도 하고 계속 전쟁을 하면서 중동을 계속 점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우디를 구슬려 가지고 그 우방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계속 무기를 대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에너지 때문이지 않습니까? 원유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필리핀, 괌 이런 지역을 점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수송로, 예, 이 원유의 수송로, 이 수송로를 통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스관이 2개가 나오니까 지금 러시아를 계속 제재를 하고 독일한테도 막 미군 뺀다 그러고 협박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반도체와 배터리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원유의 시대는 끝났고 지금부터 경제에 중요한 거는
이 반도체와 배터리다. 그래서 이 공급망을 미국이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우리나라가 갖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협박하겠죠. 불러가지고 공장 더 짓든지 아니면은 너희가 만든 반도체를 중국에 못 가져가게 아니면 다른 데 수출할 때 자기들한테 허가를 받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반도체 지원한 법률을 상원에서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대략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과연 그게 이제 우리에게 악재가 될지 호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시장은 일단 그때 반도체 업종에 대한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법률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원유를 생산해서 그 파는 나라들 중에 미국의 우방은 잘 살았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미국의 우방이잖아요. 그럼 잘 살아야 되잖아요. 네.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과연 그거를 잘 소화를 해낼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네요. 네. FOMC 회의록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64회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11월에는 52회, 48회 언급한 것과 대비했을 때 조금 늘어난 수치인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이 높아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어제 우리나라 부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 경기 상승을 누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어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경기의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 이게 1년 만에 첫 번째로 내놓은 보고서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이런 인플레이션을 겪은 적이 없어요. 예. 이게 그 인플레이션을 겪어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했던 나라가 유럽의 선진국들이거든요. 그 나라들이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왔을 때 그때 특히 독일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아침에 수레에다가 현금을 실어서 빵가게에 가서 빵을 사오죠. 그리고 오후에 다시 수레에다 현금을 싣고 빵가게로 가면 빵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현금 가치가 떨어졌고 그게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그런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나라들은 인플레이션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이게 나타나면 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일본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플레이션을 피부로 그렇게 크게 체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 않거든요. 다른 두려움들이 많이 있죠. 네. 근데 그 IMF 그런 거, 외환 위기 이런 거에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금융 위기 이런 거 두려움이 있는데 인플레이션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이번에 나오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나라로 우리나라를 꼽았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화폐 가치 하락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소비가 줄거나 경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거를 개인적으로 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 대비를 해야 돼요. 그걸 고민해야 되거든요. 예.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연준이 그렇게 수차례나 얘기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아주 큰 하도가 될 건데 일단은 당장의 문제는 안 될 거고 어느 정도 올라서 지속되게 되면 경제에 많은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네. 중국 시장의 반등은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논의한 적이 없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한 것 같은데 이외에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대변인은 보이콧을 논의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당국자는 나와가지고 그런 적 없다. 그리고 백악관도 논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인권 문제를 가지고 동맹을 단합을 시키려고 하는데 올림픽을 보이콧하게 되면 동맹이 조금 안 좋아지겠죠. 스포츠와 정치를 연결시키면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 부인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그게 부인했다고 해서 중국의 호재였나?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요. 어제 오후에 화웨이가 전기차, 자율주행 전기차를 이달 안에 내겠다고 했습니다. HBT라고 하는 이름의 전기차인데요. 거기에는 전기차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센서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센서에는 3개의 레이저 빔이 들어가야 되고요. 12개의 카메라가 달려야 되고 13개의 초음파 센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자율주행 차를 어떻게 상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에 완전 자율주행 차가 돌아다니게 되면 그 차 한 대가 생성하는 하루 데이터량이 4테라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 데이터 양에 대한 이 단위를 잘 모르시는데 이 테라라고 하는 거는 1테라가 1000기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대개 있는 컴퓨터가 보통 500기가, 작은 거는 뭐 250기가 정도 되시겠죠. 근데 하루에 생산하는 양이 4테라, 차 한 대가. 예, 그걸 빅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차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율주행차는 클라우드라고 해서 그런 자율주행 기술을 만든 회사가 그 기술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뭐 100만 킬로 이렇게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고 거기서 자율주행차와 연결을 해서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0점 몇 초 만에 밟아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리고 연산을 해서 그 실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기술, 그 연산하려고 하는 칩이 들어가야 되고요. 클라우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안테나가, 초고속 안테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센서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이게? 예. 센서가 달려야 돼요. 근데 이거를 중국이 이달 안에 내겠다고 했습니다. 네. 중국이 지금 내부에서 뭔가 이거 핵심적인 기술이 좀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빨리 눌러야 되는데, 이거 좀 상당히 의외거든요. 네. 이달 안에 나온다는 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뭐 그런 것도 호재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 아람코 석유 송유관 사업 지분을 49% 매각하는데 중국이 지금 거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근데 미국이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경고를 했어요. 네. 사우디가 갑자기 중국 쪽으로 지금 붙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죠. 근데 미국이 사실은 경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원유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아무튼 중국도 지금 현재 빨리 가려고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금리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금리 떨어지고 나스닥 선물도 많이 오르고 시장 분위기 해외 쪽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 긴축 우려가 또 살짝 없어졌다. 지금 중국은 제일 중요한 게 긴축입니다. 긴축을 얼마나 할 거냐. 그런 게 인민은행에서 나오든지 중국 정부 당국에서 나온다. 그러면 악재가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머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현대차나 기아차가 공장을 중단한 지가 얼마 안 됐죠. 네, 그것도 한 개 이제 중단했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차량용 반도체의 재고가 1분기까지는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미국의 판매량 증가했죠. 국내 판매량 증가했죠. 중국 판매량 증가했죠. 1분기 실적은 좋겠죠. 네. 1분기 실적 나오면 고점이 되겠죠. 네. 그럴 때는 사실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면 매도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은 실적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죠, 당연히.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셧다운 했던 GM이나 이런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이건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는 지금 당장은 빠질 요인은 없겠죠. 이달 말에 나오는 실적 발표, 그 전후로 해서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 5G 관련 장비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장비 섹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전망을 듣고 싶습니다. 5G, 네. 방금 제가 자율주행 기술을 얘기하면서 5G의 중요도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도 이 5G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천억 달러를 쓸 겁니다. 쓰겠지만 당장 급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자율주행 단계는 3단계가 이제 나온 거거든요. 5단계가 나와야 이거 5G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초고속 인터넷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리 했죠. 5G를 통신사들이 하면서 그 해에 통신사들이 대량으로 돈을 집행을 해서 어느 정도 구축을 했어요. 그때 5G 그 핸드폰 처음으로 사신 분들 5G 거의 안 됐습니다. 예, 지금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네. 이게 되면 5G 장비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물론 노키아나 다른 회사들이 이제 미국에 구축할 거니까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5G 구축 현황이나 속도나 이런 거 볼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또 경쟁사도 생기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5G가 떴던 때가 2018년도인가요? 그때 뜨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안테나 구축한다 할 때 그때 샀어야 되고요. 지금은
이미 지난 건데 그거를 지금도 들고 있어서 고민하게 되면 사실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교체 같은 거를. 그리고 어디로 교체해야 될까? 그 장비가 구축되고 나면 뜨는 게 뭐냐면 통신회사예요. 통신회사가 오르기 시작했다면 장비는 더 이상 못 본다라는 얘기죠. 이 기술, 5G 기술을 연결해서 이제 통신사가 그냥 단순한 핸드폰 요금이나 받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K사하고 L사가 컨텐츠 때문에 떴는데 그 컨텐츠 때문에 뜨면 그거 볼 거 없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S사가 있죠. S사가 모빌리티를 분리를 했어요. 이걸 왜 분리하냐면 자율주행 때문에 분리하는데 지금은 핸드폰 그리고 노트북이나 우리가 다 가지고 다니는 인터넷이 필요한 전자제품만 연결을 하는데 이제 차가 초고속 인터넷에 연결돼야 됩니다. 네. 자동차 회사가 주든지 개인이 부담하든지 일단 연결을 해야 돼요. 그 자율주행차를 타려면 요금이 또 나가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가전 중에서도 통신과 직접 연결해야 되는 가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로봇이 많이 나오게 되면 더 많이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신사는 이제 핸드폰 요금만 받는 통신사가 아니거든요. 그쪽으로 관심이 가게 되면 장비 쪽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물론 다시 한번 올라가겠죠. 언제? 미국이 이제 설치를 할 때. 그럼 인프라 통과돼야 되고, 법안 통과돼야 되고, 추진한다고 할 때, 지금 공화당이 5G가 급하다고 하고 있습니까? 전혀 급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화당이 이번에 지원 승인하겠다고 하는 거는 인프라 구축이지 5G 구축이 아니에요. 네. 급할 거 없다라는 거죠. 그 인프라 법안은 8년간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네. 8년간 나눠서 지출된다 그러면 장비 좀 올라갈까요?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좋은 시장이 올 때 지금 손실이 나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이 그걸 계속 기다릴 건지 아니면 이번에 강한 상승장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상승장이 오기가 어려워요. 골디락스 지나서 거품 생겨버리면 끝나버립니다. 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거죠.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실망스러웠지만 내일 다시 한 번 더 기대를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